여러분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통째로 털렸습니다. KT와 롯데카드가 300만 명의 정보를 헌납한 사상 최악의 유출 사태에 마침내 대통령이 경로했고 두 기업의 CEO는 국회 증언대에 섭니다. 혹시 요즘 부쩍 알 수 없는 번호로 대출 받으세요? 좋은 투자 상품 있습니다. 하는 이런 귀찮은 전화들이나 문자가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혹은 내가 쓰지도 않은 카드 내역이 날아올까봐 괜히 가슴이 철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대체 왜 이 끔찍한 악순환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것인지 오늘 그 거대한 배신과 병폐의 뿌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복잡한 소식들 속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만을 짚어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딸내미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가족의 일상,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무겁고도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어머님 아버님이 매일 쓰는 바로 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도둑들에게 통째로 털려나갔습니다. 이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자 결국 앞서 들으신 대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제 부모님의 지갑,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훔쳐간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나라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딸이 그 거대한 속사정을 이야기책을 읽어드리듯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9월 20일 뉴스 시작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은밀한 곳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KT 통신망에서 아주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작은 초소형 기지국을 불법으로,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서 설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기지국이라면 우리가 어디서든 전화가 잘 터지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안테나 같은 것인데 이것은 가짜였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톨게이트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도둑들이 진짜 톨게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톨게이트를 몰래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차들은 진짜인 줄 알고 속도를 줄이며 통과하는데 이 가짜 톨게이트가 그 순간 운전자의 얼굴, 차량 번호판, 심지어 차 안에 무엇이 실렸는지까지 모조리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해서 빼돌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가짜 기지국이 그 근처를 지나가는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실시간으로 싹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IMS와 IMEI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복잡하니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 뜻만 아시면 됩니다. IMSI라는 것은 당신은 KT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맞습니다 하고 통신사가 사용자를 구분하는 일종의 가입자 인식 번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휴대전화 속 작은 유심 카드에 들어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IMEI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손에 쥔 이 삼성 전화기 혹은 이 LG 전화기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기계입니다 하고 그 휴대전화 기계 자체에 평생 붙어 있는 고유한 공장 번호입니다. 이것은 기계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이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IMSI와 지문 IMEI에 더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까지 이 세 가지 핵심 정보를 한꺼번에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신상 정보가 한순간에 도둑의 소나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재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든 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집주인의 대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을 때 집주인인 K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희가 급히 확인해 보니 피해자는 278명 정도입니다.
아주 소규모의 피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온 집안이 불타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이웃들에게 아닙니다. 그냥 안방장판에 담뱃불이 떨어져서 방 하나만 살짝 탔을 뿐입니다 라고 둘러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수는 278명에서 362명으로 슬그머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그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그 순간까지 고객인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방 하나만 탔습니다 라고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둑들은 우리의 휴대전화 정보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지갑으로 그대로 옮겨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카드입니다. 휴대전화 정보가 털린 것도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 롯데카드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재앙이라는 단어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롯데카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약 1.7GB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1.7기가.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이 털렸구나 하고 짐작만 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부가 이 사건에 뛰어들어 정밀 조사를 벌인 끝에 드러난 실제 피해 규모는 1.7기가가 아니라 무려 200GB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GB입니다. 숫자 1.7이 200이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무려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만적인 이야기냐면 도둑이 경찰에 잡혀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 댁에서 쌀 한 가마니를 훔쳤습니다 라고 눈물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그 도둑의 창고를 덮쳐보니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쌀 100가마니. 아니, 그 동네 쌀가게 창고 전체를 통째로 털어간 것이었습니다. 롯데카드는 우리 국민들에게 100배가 넘도록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은폐하며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200GB라는 거대한 정보, 더미 속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같은 정보가 들어있었을까요? 피해자 수 297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웬만한 광역시 하나,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의 인구 전체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피해를 본 것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사건 하나로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털렸다면 기분은 정말 나쁘지만 스팸 전화나 좀 더 오겠지 하고 억지로라도 참아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털린 내용이 그 정보의 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297만 명 중에서 무려 28만 명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카드번호 16자리 전체와 심지어 비밀번호의 일부,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카드 뒷면에 적힌 CVC 번호까지 몽땅 털렸다는 사실입니다. CVC 번호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전화로 무언가를 주문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뒷면에 적힌 작은 숫자 3자리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CVC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내 실물 카드가 없고 내 비밀번호를 다 몰라도 이 CVC 번호와 카드 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물건을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만능 열쇠 중 하나입니다. 즉, 이 28만 명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준을 넘어서 내 지갑 자체가, 내 신용카드 자체가 도둑놈의 소나기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과 다름없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도둑들은 이 28만 명의 카드로 오늘 밤 당장이라도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T에서는 내 전화기에 주민등록번호 IMSI와 지문 IMEI 털렸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내 지갑 속 신용카드와 만능 열쇠 CVC가 털렸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게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안심하고 살라는 말이냐? 저렇게 거대한 대기업들이 고객들의 목숨 같은 정보를 이렇게나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분노와 배신감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사태가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자 드디어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두 불러 모은 긴급회의에서 짧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하고 무서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주요 통신사와 금융기관에서 이토록 끔찍한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를 움직이는 지시이며 명령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정부의 모든 행정력과 예산, 그리고 권력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즉시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통신, 방송, 정보 문제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과방위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전례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KT 대표이사, 그리고 롯데카드 대표이사를 당장 국회 증인석에 세우겠다. 사고를 낸 두 거대 기업의 최고 책임자, 즉 사장님들을 국민들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사장님들 뿐이겠습니까? 보안을 총괄한다는 임원들은 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 고객 정보를 지켜야 할 책임자들은 어디서 무얼 했는가? 그 관련 임원들까지 모조리 국회로 불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소식을 긴급하게 타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한마디가 그동안 콧대 높던 거대 기업의 CEO들을 결국 국회 청문회로 끌어냈다. 한 사람의 말이 거대한 제도를 움직이고 높으신 사장님들을 움직이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를 소집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청문회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알기 쉽게 딸이 또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야겠지요. 청문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들을 청, 물을 문, 즉, 듣고 묻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동네 사랑방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아니 이보게 대체 왜 그랬는가? 다음부터는 잘하게나 하고 점잖게 묻고 답하며 타이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수백 대의 신문, 방송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촬영하는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아주 무겁고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된 기업의 대표는 절대로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수천억, 수조 원을 버는 당신네 같은 대기업이 고객들의 정보를 이토록 어처구니 없이 마치 길거리 휴지 조각처럼 도둑맞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왜 사고가 나자마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 규모를 100분의 1로 축소하고 은폐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습니까? 그것이 당신네 기업이 말하는 고객 감동입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근본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숨김없이 변명 없이 똑똑히 밝히십시오. 이런 칼날 같은 질문들을 그 어떤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물쭈물 얼버무린다면 그 모든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라도 다행이다, 속이 시원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라는 것 사실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억 속에도 어렴풋이 남아있으실 겁니다. 몇 년 전에도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터졌을 때 TV에서 높으신 사장님들이 나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대부분의 기억은 시끄럽게 싸우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그러고 나면 며칠 뒤 신문에 기사 몇 줄 남기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근본 대책을 지시한 이번 사건은 정말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국민들의 들끓는 화를 잠시 식히기 위한 또 한 번의 보여주기 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사건이 터졌다는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역사. 왜 그런 것인지 그 뿌리 깊은 이유를 지금부터 딸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해킹 사고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이번이 절대로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어 왔던 마치 끝나지 않는 오래된 악몽과도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KT나 롯데카드 한두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카드사 3곳,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가 뿌리째 뽑혀나갔던 사상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털려나간 정보가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1억 건이 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었으니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국민 한 사람당 2건씩 모든 정보가 탈탈 털려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심지어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연봉, 내 직장이 어디인지, 내 가족은 누구인지까지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도둑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신문과 방송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재앙이다. 국가가 무너졌다며 몇 날 며칠을 떠들썩하게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회는 똑같이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3개의 카드사의 대표들은 똑같이 국회 증인석에 불려 나와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발 방지를 굳게 약속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KT와 롯데카드가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그 말과 과연 글자 하나라도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뼈를 깎는 약속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허무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고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그 거대 기업들이 받은 처벌이라는 것은 고작 벌금 몇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금융기관과 통신사에게 몇억의 벌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벌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냥 재수없게 길에서 돈 한 번 밟았네 하고 털어버리면 그만인 아주 사소한 비용에 불과했습니다. 형식적인 징계 몇 번 오고 가고 책임자 몇 명 잠깐 자리 옮기는 척 하더니 불과 몇 달이 지나자 언론도 국회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끔찍했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크게 웃었을까요? 바로 해커들, 도둑놈들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아마 무릎을 쳤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최고의 맛집이구나. 이렇게 전 국민의 정보를 한번 크게 털어먹어도 고작 벌금 몇 푼 내고 사장님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쇼 한번 하면 그냥 넘어가는구나.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발 방지를 위해 수백억을 들여 보안 시스템을 고쳤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다시 안일해졌습니다. 뼈를 깎는 약속은 단 며칠 만에 잊혔습니다. 그 수백억 원의 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안에 투자하는 대신 그 돈으로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 새로운 TV 광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보안은 여전히 허술한 찬밥 신세였습니다. 도둑들의 공격 기술은 그 사이에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역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KT와 롯데카드 사태는 그때와 그야말로 판박이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고 기업은 축소 발표로 거짓말부터 시작하며 정부는 사고가 다 터진 뒤에야 뒤늦은 대응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몇 년 전의 끔찍한 악몽을 오늘 다시 똑같이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화가 난다는 감정을 넘어서 도대체 왜?
이 나라 기업들은 왜 이러는 것인가? 배운다는 것이 없는가? 기억력이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회사의 담당자 몇 명이 게으르거나 멍청해서 혹은 그날따라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썩은 뿌리를 아예 뽑아내지 않는 한 이 악몽은 단언컨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드시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썩은 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만 이번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기업에게 보안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안이 뚫리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데 왜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지? 자, KT나 롯데카드의 사장님이 되었다고 딱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회사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100억 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A안은 이 100억 원을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아주 멋진 TV 광고를 만들고 경품을 내건 대대적인 마케팅 행사를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이번 달에 새로운 고객이 수만 명 늘어날 것이고 회사의 매출이 눈에 보이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인 나의 실적이 올라가고 주주들도 좋아하며 내년 연봉도 두둑하게 올라갈 겁니다. B안은 이 100억 원을 티가 전혀 나지 않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실의 컴퓨터 서버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더 비싼 방화벽을 설치하고 연봉 높은 보안 전문가들을 더 많이 뽑는 것이죠. 이렇게 100억 원을 쓰면 당장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안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전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수익이 당장 1원이라도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회계당부에는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만 쓴 것으로 기록됩니다. 사장님인 나의 실적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라면 그리고 당장 이번 분기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과연 A안과 B안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분통이 터지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저없이 A안을 선택해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실적, 광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이나 보안보다 항상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내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사고가 터지겠어? 사고 터질 확률보다 광고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 이렇게 안일한 도박을 하면서 그 도박판에 우리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돈으로 올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재수없게 해커가 마음먹고 공격하면 그 허술하기 짝이 없던 방어망은 속절없이 뻥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고 송구합니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방보다는 사후 수습이 이 나라 기업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관행이자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설사 그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유혹입니다. KT가 278명이라고 거짓말하고 롯데카드가 1.7기가라고 100분의 1로 줄여서 거짓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돈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가 터진 첫날 롯데카드가 TV 앞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통째로 털려서 200GB, 297만 명의 정보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사실을 발표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 주식시장에서 롯데카드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회사의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망할 회사라며 돈을 빼가고 고객들이 카드를 잘라버렸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피해 규모 파악 중입니다. 아주 작은 사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주가가 덜 떨어지도록 방어할 대책을 세우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기사를 막을 준비를 하고 정부 부처에 줄을 대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KT도 롯데카드도 과거의 모든 기업들도 고객인 우리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장 떨어질 주가와 돈을 지키기 위해 이 비겁하고 추악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기업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너무나도 느린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정부는 늘 사고가 다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움직입니다. 대책 마련하라, 재발 방지하라 고 호통은 치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고서 몇 장과 회의실 안에서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립니다. 진짜로 기업의 피부를 아프게 할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저합니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청문회를 열어서 반짝 관심을 끌 뿐 정말로 기업들을 아프게 하고 제도를 바꿀 법을 만드는 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싸우다가 흐지부지 미뤄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아는 겁니다. 아, 지금만 시끄럽지 몇 달만 버티면 된다. 벌금 조금 내고 사과하면 또 금방 잊힐 것이다. 이런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사고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곧 TV로 지켜보게 될 그 청문회에도 겉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허점과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청문회 뉴스를 보시면서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청문회는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딱 하루 혹은 이틀이면 끝이 납니다. TV로 전국에 생중계가 나가고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호통을 치고 기업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 이제 저 회사 혼쭐이 났구나. 사건이 정리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상이나 재발 방지 법안을 만드는 일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난 뒤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운데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약속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 청문회는 실질적인 처벌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인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 기업에게 수천억의 벌금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인 정부 부처가 하는 일입니다. 즉,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질문과 질타, 그리고 망신 주기뿐입니다. 그러니 청문회가 기업에게 실질적인 고통과 뼈아픈 반성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하루 이틀 전 국민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끝내는 쇼로 그칠 위험이 아주 큰 것입니다. 기업 총수들은 하루만 참자, 하루만 욕먹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문회 이후의 법원과 정부의 조치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이 청문회가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청문회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TV 카메라 앞에서 자기 얼굴을 알리고 목소리를 높여 유명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누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누가 더 자극적인 단어로 대표를 몰아붙이는지 그런 보여주기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묻히고 정치적인 계산과 개인의 유명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쇼를 하는 의원이 아니라 정말로 제도를 바꾸는 의원이 누구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아마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에이, 저렇게 뻔한 쇼라면 뭐하러 보나. 이번에도 또 똑같겠네. 그냥 TV 꺼버려야겠다. 하고 채널을 돌리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르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과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지만 이번에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국회의원의 호통과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예산과 정책과 권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청문회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국회와 정부 부처들은 그 결과물을, 즉 우리가 이렇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고쳤습니다 하는 답안지를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의 그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KT 대표와 롯데카드 대표가 국회에 불려 나온 것 자체도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답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자 굴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사고가 터지지 않은 다른 모든 대기업들, 신한카드, 삼성카드, SK텔레콤, LGU 플러스 같은 모든 기업들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섬뜩한 경고가 됩니다. 너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은 너희 차례다. 다음엔 너희 사장님이 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만큼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중대한 청문회는 과연 대한민국의 이 썩은 관행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실망스러운 쇼가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절대로 다시 겪어서는 안 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입니다. 첫째, 드디어 법과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수백만 건이나 유출해도 벌금 몇억 내고 끝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예 사라집니다. 대신 그 기업의 1년 매출액의 몇 퍼센트, 예를 들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1조 원을 버는 회사가 사고를 치면 벌금으로 1천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게 법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벌벌 떨면서 광고비 100억 원을 아껴서라도 보안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안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지금처럼 보안 담당 부서장 몇 명 자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CEO, 즉 사장님이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고 심지어 물러나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보가 털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장님들이 회의 시간에 보안 강화합시다라는 보고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보안 투자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안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안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시스템에 투자를 늘릴 겁니다. 보안은 더 이상 돈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걸린 필수 투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저로의 기회를 놓치고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해커들은 전 세계의 도둑들은 다시 한번 확신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공격해도 괜찮은 나라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화를 내도 결국 바뀌는 게 없구나. 책임이 약하고 금방 잊어버린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커들의 놀이터이자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격은 KT나 롯데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이 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내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암시장에서 어느 범죄 조직에게 단돈 몇 푼에 팔려나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내가 매일 쓰는 통신사, 내가 믿고 월급을 맡긴 카드사, 이런 사회의 기반이 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곧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만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수없이 경험했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다음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위기가,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바뀌기만을, 기업이 정신 차리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도와 기업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바뀌기 전까지 내 지갑은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개인 보안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지라도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으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1234나 0000 혹은 자녀분 생일이나 본인 생일로 해놓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해커들은 우리의 정보를 훔친 뒤에 가장 먼저 그런 쉬운 번호부터 넣어봅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처럼 돈과 직접 관련된 비밀번호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새로운 번호로, 조금은 복잡한 번호로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이중 인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중 인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문에 자물쇠를 2개 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만약 첫 번째 열쇠 비밀번호를 어떻게든 훔쳤다고 해도 두 번째 열쇠 내 휴대전화가 없으면 절대로 문을 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은행이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를 한 번 더 받거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중 인증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기능은 무조건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물쇠입니다. 만약 설정이 어려우시면 저 같은 자녀분들에게 혹은 은행 직원에게 꼭 부탁해서 이중 인증 설정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한 달에 한 번 우편물로만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즉시 바꾸셔야 합니다. 내 카드로 100원을 결제하든 100만 원을 결제하든 결제하는 즉시 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약 도둑이 내 카드를 훔쳐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썼을 때 그 사실을 즉시 알아채고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오. 당장 정지시키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스피싱 혹은 스미싱이라고 부르죠.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이제 내 전화번호와 내가 롯데카드를 쓴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2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런 문자가 날아올 겁니다. 롯데카드 긴급 보안 알림,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아래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러 본인 인증을 하고 정보를 보호하세요. 어떠신가요? 너무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분들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고, 내 정보 보호해야지 하며 그 링크를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 링크는 가짜입니다. 그것을 누르는 순간 도둑들이 만들어 놓은 악성 프로그램이 내 휴대전화에 순식간에 설치되고 내 휴대전화 안에 있는 모든 은행 정보와 비밀번호를 그 도둑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도둑에게 내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저와 단단히 약속해 주십시오. 그 어떤 기관도, 은행도, 카드사도, 정부도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그냥 삭제해 버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습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KT와 롯데카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려나가는 초대형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기업들은 늘 그랬듯이
처음에는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폭발했고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중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들은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사고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안을 돈 아까운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기업의 안일함, 사고가 터지면 거짓말부터 하는 기업의 나쁜 습관,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우리의 허술한 제도가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몽 같은 역사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기업은 과연 눈앞의 이윤보다 우리의 보안을 우선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국회는 정치적 계산 대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 이틀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끊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앞으로 열릴 그 청문회에서 KT와 롯데카드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법과 제도를 바꾸는지, 그래서 우리의 정보가 정말 안전해지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꾸준히 확인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청문회의 결과와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딸내미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주변의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하나가 지치지 않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건져 올릴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보, 지갑,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뉴스 읽어주는 딸이었습니다. 부디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